제가 시간을 그래도 제가 하루 정도 썼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이트도 방문하고 실제로 그 마이닝 시티와 관련된 다른 업체 CEO와도 연락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제 의견이 상당히 고려할 만하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코인 재테크 하는 MS장, 미스장인가요?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이 쓴 블로그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았던 것들을 공유를 하고요. 허와시를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일단 처음부터 밝힐게요. 저는 작년 한 해 ICO 리뷰를 많이 하면서요. 저의 방식은 일단은 제가 쓰는 방식은 화이트리스트입니다.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걸 골라내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걸러내는 거를 화이트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있는데 블랙리스트는 문제가 되는 것을 하나씩 차단시키는 거고 화이트리스트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제가 없는 것들 하나씩 걸러내는 건데 제가 쓰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화이트리스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코인 재테크하는 미스 장입니다. 했고 마이닝시티가 사기가 아닌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분이 글을 잘 쓰세요. 글을 잘 쓰시고 지식도 해박하신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 형태로 질문과 답변 형태로 하는 건데요. 다단계는 다 사기가 아닌가요?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단계는요. MLM 마케팅이라고 해서 마케팅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다단계 사기는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부실하지만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일부 지급하는 형태로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고요. 이제 여기 그다음 마이닝 시티는 헥사그룹이란 실체 있는 대형 그룹에서 진행하며 헥사그룹에 대한 정보는 검색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헥사그룹에 대한 정보는 옵스코인 해가지고 옵스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옵스코인에 대한 정보들 비교적 정확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MOU, 기업 협력이라는 협업들을 옵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 여기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파운더 중에 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 X와 협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파운더들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파운더, 다니엘, 유리엘, 탈 이런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또 인터뷰 기사도 나오고요. 그래서 헥사그룹은 코인빗에 투자를 했고 오브스는 얍체인 재단과 협업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헥사그룹하고 옵스는 뭐냐 이거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과 협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은 헥사그룹이다. 헥사그룹은 블록체인 기술 기업 오브스와 엑셀러레이팅을 전담하는 헥사랩스 투자를 위한 헥사파이낸스 사회공헌과 교육사업을 하는 헥사 파운데이션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블록체인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헥사그룹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옵스라든가 헥사랩스라든가 헥사파이낸스라든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거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대하여 헥사그룹이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헥사그룹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헥사그룹은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의 전략적인 투자도 단행했다. 그래서 헥사그룹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헥사그룹이 보유한 기술력 등을 통해서 코인비트의 거래소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헥사그룹 오옵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얍체인들과 업무 협업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 오옵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이닝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공사 중인 마이닝 시티는 공원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며 비즈니스 센터에 레스토랑 사무실을 갖추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비디오가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된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틀어드릴게요. 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왜 다단계로 진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업체나 사업들은 MLM 마케팅을 많이 활용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블록체인 관련 업체나 사업들이 MLM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구상의 모든 사업은 자신의 제품 서비스를 홍보해야만 매출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MLM 마케팅 방식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MLM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원금 회수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채굴 난이도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죠.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케팅 플랜이 있으므로, 마케팅 플랜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케팅 플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할 경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수익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냥 마이닝 할 때와 마케팅 플랜을 따를 때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경 마인베스트 부사장 인터뷰에 따르면 1년 6개월 정도 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측한다. 이건 순수하게 예측입니다. 마이닝을 통해서 1년 6개월의 원금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겠죠. 왜냐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내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게 될 테니까.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길어질 수도 있다. 1년 6개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해석을 다르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하고 1년 6개월 동안은 꾸준히 지켜본다든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소질이 없는 분은 1년 6개월 동안 그냥 이 채굴 수익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기간이 되겠고, 그것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반면에 여기서 이제 마케팅 방식을 이 빌더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고수라면 이 기간은 단번에 줄일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런 변수를 두는 거죠. 하지만 1년 6개월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죠? 하지만 제가 볼 땐, 저도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이거는 하나의 예측이고 이 부사장의 주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 현재 시점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 아이템보다 수익률이 적은데 왜 이걸 하나요? 그래서 이분은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크다 그러면 안 했을 것이다. 다들 예측하다시피 말도 안 되는 수익과 마케팅 인센티브를 준다면 저 역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사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턱없는 수익률을 얘기를 한다면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 수익률이 현재 채굴되는 비트코인 가격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능한 수익률이다. 그래서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현재 초기 단계고 리더는 모집 중이니까 연락을 해라. 그리고 단톡방도 있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헥사그룹인데 이거 실제로 제가 한번 사이트를 가보도록 하죠. 헥사그룹의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헥사그룹의 미션 나오고요. 여기 보면 옵스가 있고 헥사랩도 있고 헥사 파운데이션이고 헥사 파이낸스가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이 헥사그룹의 웹사이트 호스팅 정보를 좀 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 헥사그룹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뭐랄까 접속자 청, 청중이라 해야 되나요? 주로 파키스탄에서만 온다. 이게 보입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없고 파키스탄에서 온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8년 6월 달에 이 헥사그룹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소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도 4월 17일 날, 그러니까 이 도메인을 9개월 전에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 4월 17일 날 만기가 됩니다. 자동으로 연장이 되겠죠? 연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좀 커야 되지 않겠나? 이게 만기일이 어, 시- 그 만기일이 잠시만요. September. 이게 9월 22일 날 업데이트를 하고 한자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9개월 후에 익스파이어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는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에 접속하는 헥사그룹에 접속하는 것은 파키스탄에 밖에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주 뭐 도메인 등록한 게 얼마 안 되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왜 파키스탄만 되느냐 두 번째는 왜 도메인은 이렇게 딱 1년 만에 만기되게 해놨느냐 이런 것을 말하고 싶고 이게 자동으로 연장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어, 그다음에 제가 좀 이슈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처음에는 여기서 여기 보면은 그 가입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입니다. miningcity.com. 이게 지금 마이닝시티 해가지고 여기서 가입을 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가입 방법이 나오죠. 마이닝시티 가입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조인하게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요. 여기 보면 추천인 아이디, 본인 아이디, 영문 이름 이렇게 하고 클릭하고 패키지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 레지스터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VPN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권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죠?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접속이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이 miningcity.com 이것은 어, 혹시라도 한국에서만 등록이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등록을 하면 10% 커미션을 준다고 하고 lifetime of your contract with mining city. 그래서 이 마이닝 시티와 컨트랙을 하는 그 기간 동안 10%의 추가 커미션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 커미션 주기 시작하는 게 17시간이 됩니다. 어,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마이닝을 채굴 수익을 지금 주겠다라는 건데 현재 마이닝 설비가 설치가 되고 아직 짓고 있는데 어떻게 마이닝 설비가 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당연히 하게 되고 지금
여기 그 패키지를 잠깐 보면요. 여기 보면은 3개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500불, 1000불, 2000불, 3500불 이렇게 있고 결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채굴 수익들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그 채굴 수익은 어디서 나오느냐 묻고 싶고요. 묻고 싶고 만약에 이것을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 현재 이 짓고 있는 설비에서는 채굴 수익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안 나오고 예, 이전에 다른 곳에 있는 채굴장에서 수익이 나올 것 같다. 헥사그룹이 다른 곳에 채굴 설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이메일에 의하면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이런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봅시다. 예,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시티라는 곳에 이미 그 채굴 설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게나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설비가 없는데 어떻게 수익을 주겠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채굴이 제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채굴의 난이도 너무 높고 또 채굴 단가가 너무 높아서 크고 굵직한 회사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 80% 정도의 채굴업자들이 도산하거나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중국에서 떨이로 마이닝 설비를 키로당 얼마에 팔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수익이 날 수 있겠냐. 지금 마이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것이냐 아니냐.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거야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지금 여기 이 서울경제 기사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마인베스트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인가요? 부사장이죠. 부사장이 한 얘기를 보면은 이제 오히려 약세장일 때 지금 채굴 산업계 등장하는 것이 좋겠다. 등장하는 게 좋겠다. 진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장 때 들어가면 그때는 늦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이미 기존 업체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니까 지금 어려울 때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말하는 이 핵심 맞아요. 비용 증가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이것들을 비용 증가 요인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이 기사의 내용이. 근데 얘네가 이 마인베스트가 주장하는 거는 그게 가능하다.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네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기존의 그런 그 기업들이 채굴 기업들보다 절반 정도 싸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셀링 포인트가 합법적으로 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그 암호화폐와 이런 활동들이 합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채굴 산업이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채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채굴 산업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작년도 10월 30일이니까 지금처럼 하락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저의 해석은 반반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것은 이제 입장 차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어, 한국 유튜버 중에 한 분은 아마 제 이름 되면 아실 겁니다. 프로젝트 세븐틴 마이닝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는 마이닝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이 마인베스트가 그 경비를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인시티에 보면 여기 채굴 설비가 있잖아요. 이게 모듈라형인데 확장을 이렇게 얹고 넓히고 하는데 쉽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작년 아쇼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아쇼는 잘 되지 않았어요. 서로 이런 세력 다툼 때문에 최악의 그 아쇼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게 이 아이디어 이것을 통해서 경비를 줄이겠다. 정말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것들도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백서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게 쿨링이 되고 어떤 식으로 모듈러 확장이 되는지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묻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마이닝 설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지금 이건 모듈러라는 얘기는 이동이 자유스럽다는 얘기거든요. 뭐 헬기나 뭐 트럭을 통해서 여기다 얹고 올리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거 얘기를 묻고 싶고요. 현재 지금 이 마이닝 시티는 세 개의 언어로 되고 있는데 이 마이닝 시티하고 마인베스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 묻고 싶어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까 비디오 보셨다시피 이름은 한번 볼게요. 마인베스트 있잖아요. 그죠? 마인베스트.com 있거든요. best.com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렌트하거나 호스팅하거나 빌드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이러한 마이닝 설비가 있는 것이 보여지고 이러한 개런티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비짓 스케줄도 그러니까 방문 계획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닝 팜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 마이닝 시티는 마인베스트의 커스터머다. 고객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제품을 사서 되판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식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요. 여기 여기 보면은 가입 방법 나오지 않습니까? 가입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수익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은 여기에 봅시다. 잘 안 보이죠? 이거를 어떻게 여기 이거를 볼게요. 투자가가 투자를 하고 마이닝 시트에서 이것을 그 마이닝 컴퓨팅 서비스를 받아서 비트코인을 받아서 공유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풀을 사가지고 여기서 마이닝 설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나눠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당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 공급 업체고 이 마이닝 시티는 고객으로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파트너로서 그 풀을 사가지고 마이닝 사서 거기서 수익을 공유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제 추론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 수당 시스템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기 스탠다드,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금액
가격이 상당히 낯이 근데 500불, 1000불, 2000불, 3500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비트클럽 네트워크에 그 서비스 제품의 가격과 동일해요. 동일하고 또 결제 방식도 상당히 비슷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제가 볼 때 제가 해석을 할 때는 아주 혁신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지금 이 마인베스트라는 채굴 업체의 서비스를 사서 그것을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공유하는 하나의 그런 플랫폼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당 배분 방식을 상당히 그 유사한 방식으로 다 이미 있는 비트클럽 네트워크의 한 방식을 사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런 시스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론이 있거나 그 밖에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보는 방식은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여기에는 이 기존의 다른 곳에서 사업을 했던 리더들이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식을 잘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초보자로서 가치가 있겠느냐. 지금 키는 이거예요. 내가 1년 6개월 동안 그 야금야금씩 들어오는 그 채굴 수당을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겠죠?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겠냐? 1년 6개월 동안. 그죠?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터들에 대한 질문은요. 일단은 그런 가정하에서 결국은 리크루팅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 리더를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그 채굴의 하락장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그 리더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빌드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묻고 싶어요. 비트메인의 우지아는 CEO에서 잘렸습니다. 이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채굴자들이 손을 놓고 있는데 지금 이 채굴 상품으로서 정말 올인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채굴 수익으로는 이 시장에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1년 반 이상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채굴만으로서는. 그러니까는 사업자들이 채굴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마케팅으로 돈을 벌게 하겠는데 수익과 마케팅 인센티브가 되겠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수익과 마케팅 인센티브가 아직 투명하지 않다.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마케팅 플랜이 공개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다른 곳에서 쓰던 마케팅 플랜을 복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독특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짝퉁으로 전락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마인베스트의 이 채굴 지금 뭐 채굴장이 짓고 있고 하고 있는 게 상당히 그 비전이 있어 보이고 또 아이디어가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아직 현재 없는 것이고 올 중반기나 돼야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약속은 할 수 없는 거고 현재 그러면 있는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의 생각이 참, 좀, 뭐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들어요. 한국은 기회의 나라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여기 마이닝 시티, 이 헥사 그룹의, 이 마이닝 시티의 CEO가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분명히 지금 파트너들, 지금 뭐, 지금 이러한, 마이닝 시티 같은 이런 파트너들을 또 만들려고 하겠죠. 투자들을 받으려고 하겠죠. 이걸 지어야 되니까. 네, 이제 한국이 타겟이 됐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돈을 가지신 분들한테 이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좋게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는 베타 테스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현재 가시화되어 있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투자를 나는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시험적인 대상이 한국이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참 생각이 묘합니다. 상당히 묘해요. 작년 한 해 ICO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약속만 가지고 로드맵만 가지고 백서만 가지고 투자를 모았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는 곳은 얼마나 있었냐.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글쎄요. 이것이 이번 한 편으로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이닝 시티는 하나의 그 베스트의 그 뭐 자회사도 아니고 하나의 협력 뭐랄까 파트너다? 파트너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쓰는 방식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사람을 리크루팅을 한다. 그죠? 그리고 이 마이닝 시티 이 웹사이트도 한번 제가 잠깐 보도록 하죠. 마이닝 시티 웹사이트를 보면요. 그것이 좀 더 제 생각이 좀 맞겠다 싶은 거는요. 마이닝 시티에 접속하는 나라가 한번 볼게요. 아직 뜨지 않을 정도 아직 안 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래픽 어널리시스가 아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1년 후에 내년 8월에는 만료가 되고요. 이 마이닝 시티 이 도메인은 누구한테 산 것 같습니다. 15년 됐다는 거 하니까요. 이거는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료가 되고요. 고데디라는 호스팅 그 도메인 네임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산 것 같고요. 소셜 인게이지먼트 하나도 없고 서버 인포메이션은 클라우드 플레어를 통해 쓰는데 이것의 소유자는 현재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피테이션은 아직 모르고요. 아직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이닝 시티는 이 마인베스트에 어떤 귀속되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 독립적인 하나의 그 사업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스캠이다, 사기다, 아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알아볼 것들이 많다. 하지만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시험적인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것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의 실체를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뭐랄까 현실에 기반을 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더 현실에 기반을 둔 생각이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리크루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보상 플랜 없이는 채굴만으로는 상당히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채굴 시장을 봤을 때, 현실을 봤을 때 다 지금 힘들어하는데 여기만 잘 된다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만 더 채굴을 더 많이 해준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배로 단가를 낮춘다. 그러면 그게 2배로 더 많은 채굴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준다고 현재 지금 현재 채굴량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해도 현재 마케팅 이런 베어 마켓에서 그것이 내가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투자가 될 수 있겠냐? 그거는 퀘스천 마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궁금한 건 이 마이닝 시티의 배후에 있는 인물, 사람들은 누구냐? 그걸 좀 던지고 싶어요. 분명히 이 헥사 그룹하고는 관련이 없다. 헥사 그룹의 고객일 것이다. 그 고객은 누구냐? 그리고 왜 마케팅을 좀 비슷하게 기존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하느냐? 그런 것들 조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네요. 웬즈데이 정규 방송에 제가 지금 그 마이닝 시티에 대한 하나의 허와시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이 성장하고 이 디지털 자산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자, 인빈서블. 한국에 정말 사기 많습니다. 사기 많고 사기 당하지 않으면서 내가 디지털 자산을 늘리려면요,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묻고 찾고 단순히 다른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지갑을 갖고 있고 내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마인베스트라는 것들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뭐 렌팅하는 방법도 직접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의 그 제니시스 마이닝의 경쟁 업체일 것 같고요.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이러한 그 파트너 회사가 생겨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마케팅을 한다. 그래서 마인베스트한테는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팔아주겠다니까, 그죠? 팔아주겠다니까 좋은 거고, 여기는 또 이러한 그 마이닝 회사를 끼고 마케팅을 펼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다만 이 마케팅을 펼치는 이 마이닝 시티의 배후의 인물은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서 쓰는 보상 플랜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공개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투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 마이닝 시티는 마인베스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파트너 회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짓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 마인베스트. 여기서 마인베스트란다. 생각이 안 나네. 헥사그룹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요,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좋은지 나쁜지 의견을 달아주시고요. 싫어요, 좋아요도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라